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100일을 맞았습니다. 실종된 제주도민 3명은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100일, 여객선 화물 과적 관리는 제자리고 일부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는 등 세월호 참사로 인한 여파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 인구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고 있어 주택과 대중교통 등 도시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투자진흥지구 제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심의에서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무더기 보류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100일째를 맞았습니다. 가족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 10명 가운데 3명은 제주도민인데요. 이 하염없이 커지는 안타까움 속에 가족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지난 4월 16일 아침, 온 국민에게 슬픔과 충격을 안겨줬던 세월호 침몰 사고. 오늘로 100일째입니다. 294명이 목숨을 잃었고 10명은 아직까지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주도민은 3명. 제주로 이사해 새 출발을 꿈꿨던 권재근 씨와 아들 혁규군. 아들과 함께 제주에서 살고자 했던 이영숙 씨의 소망도 세월호와 함께 바다 깊숙이 가라앉았습니다. 희생자 가족들로 북적였던 진도 실내체육관은 이제 썰렁하기까지 합니다. 가족들은 하염없이 기다리며 마지막 한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함께 기다리겠다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에? 얼른 찾아,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래요. 얼른 그냥 찾아서 갔으면 하는. 침몰하는 배에 끝까지 남아 승객 10여 명을 구한 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김동수 씨. 아직도 구해달라는 학생들이 꿈에 나타나 그때마다 먹먹해지고 더 많은 아이들을 구하지 못해 희생자 가족들에게 미안할 뿐입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사이에 배가 90도에서 잠깐 그 사이에 배가 가라앉았으니까 뭐 그래서 더 이상 하지도 못하고 해서 더 미안하죠. 100일간의 기도. 실종자들이 살아 돌아오라는 시신만이라도 찾게 해달라는 희망의 노란 리본이 팽목항에 나부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네, 세월호 사고 원인이 화물 과적으로 지목되면서 관련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객선 화물 과적 관리는 제자리고 일부 항로 운항이 중단되는 등 세월호 참사 여파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출항을 앞둔 시각, 선적을 기다리는 화물차들이 줄을 지어 있습니다. 화물 무게는 어떻게 잴까? 도로가 저 앞에서 멋있습니다 물어봐. 그럼 그거는 대충 뭐 17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어느 정도 나오는 걸 행사를 아니까. 적정량이 1톤을 싣어야 되는데 1톤 정상적으로 1톤씩 싣고 다니는 차들이 없거든.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수산부가 화물차의 총 중량과 실제 화물 중량을 적은 계급표를 화물차에 첨부하도록 했지만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화물 중량을 측정할 기계가 없어 제도 시행을 유보했기 때문입니다. 해양관리단과 해경 등의 점검이 강화되면서 예전보다 화물 적재량이 줄었을 뿐 여전히 정확한 실측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계량들을 설치 운영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너무 멀어서 이건 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유보가 된 거고요. 인천에 이어 삼천포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물류 수송량이 30% 이상 줄었습니다. 공개 입찰을 통해 새로운 선사를 선정하겠다는 방침만 정해졌을 뿐 아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물류 운송 차질이 언제 해소될지 기약할 수 없습니다.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저택에 여객선 화물 과적 관리는 제자리고 물류난 해소를 위한 뾰족한 대책도 마련되지 못하면서 세월호 참사로 인한 여파는 사고 발생 100일을 맞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제주도의 경제 성장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기준 지역 내 총생산 확정 추계에 따르면 제주도의 GRDP, 지역 내 총생산은 12조 7천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5.2% 증가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GRDP에서 차지하는 분야별 생산 비중은 서비스업이 70.6%로 가장 높았고 농림어업 16.1%, 건설업 8%, 제조업 3.4% 등입니다. 제주 인구가 예상보다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체류 인구까지 포함하면 2025년에 100만 명에 이를 것이란 예측인데 주택과 대중교통 등 도시계획의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서 10년 동안 IT 관련 사업을 했던 김우진 씨. 그는 3년 전 제주에 내려와 손수 집을 짓고 음악 카페를 차렸습니다. 먼저 자리를 잡은 김 씨를 뒤따라 앞으로 친척과 지인 등 5가족이 제주로 이주할 계획입니다. 아직 30, 40대다 보니까 좀 더 액티브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도 좋고 좀 더 이렇게 전원도 좋지만 너무 처지지 않고 거기서 또 액티브한 무언가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이제 제주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왔습니다. 김 씨처럼 30, 40대 이주민을 중심으로 제주의 인구는 가파르게 늘어 이미 6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통계청 예측치인 2025년 57만 명은 이미 넘어섰습니다. 제주 광역도시계획은 66만 명,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70만 명을 예상하고 있지만 지금 추세라면 80만 명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다 관광객 등 단기 체류 인구까지 고려하면 1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제주발전연구원의 분석. 이에 따라 지금의 도시계획이 전면 수정돼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주택 부분입니다. 주택 부분인데 늘어나는 20만을 신규 택지로서 20만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택지를 60% 한다면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을 40%를 한다든지 그런 데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인구 증가에 따라 대중교통 체계와 상하수도 같은 도시 기반 시설도 준비돼야 하는 만큼 보다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자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원희룡 지사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심의에서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무더기로 보류됐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이후 세 번째로 투자진흥지구를 신청한 제주 롯데시티 호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80억 원대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지역사회 공헌도가 미흡하다며 2차례나 제동이 걸렸습니다.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심의위원회에서도 의원들은 또다시 심의를 보류시켰습니다. 개발 사업에 대한 새로운 도정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에 대해서 여기 평가 항목 7개에 대해서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 또는 물론 거기에 어떤 전문적 지식을 가미해서 가부를 결정해버리면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걸 보류하자는 것이죠. 이와 함께 콘도미니엄과 관광호텔, 박물관 등 6군데가 한꺼번에 심의가 보류됐습니다. 여기 갇혀가지고 그런 행사에 참여하고 여기 와서는 제대로 해명도 안 되고 그러면서 우리 위원들에겐 통과시켜주라고 하고 이거는 우리 도지사님이나 지평부가 명백히 잘못한 겁니다. 도정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민선 5기에서 지속적으로 이행되어 왔던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하루아침에 다 단절시킬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난개발과 투기성 논란에 휘말린 투자진흥지구의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는 조만간 개발 사업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올 들어 처음으로 제주 전역에 열대야가 나타난 데 이어 제주 서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제주는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흐린 가운데 한림 지역 낮 최고 기온이 33.4도까지 치솟았고 나머지 지역도 30도를 웃돌아 무더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한림읍과 한경면, 대정읍의 낮 기온이 이틀 이상 33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 낮 서부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내렸습니다. 한편 제10호 태풍 마트모의 간접 영향으로 대기가 불안정해 모레까지 10에서 20, 산간에는 최고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내려진 풍랑주의보는 내일 오전에 남해 서부 먼바다와 제주도 앞바다로 확대되겠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여름 피서철을 맞아 다음 달 31일까지 도내 주요 해수욕장과 피서지 입구에 경찰관을 배치해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한편 지난해 음주운전에 단속된 4,200여 명 가운데 730명이 피서철인 7, 8월에 적발됐습니다. 제주공항의 항공 여객과 화물이 크게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제주공항의 국내선 이용객은 481만 9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7% 증가했습니다. 국제선 승객은 96만 명으로 지난해 62만 명에 비해 55%, 항공 화물은 6만 7천 톤으로 9% 늘었습니다. 여름 피서철을 맞아 제주 노선에 항공기가 증편 운항됩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내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이어지는 여름철 특별교통대책기간에 국내선 65편과 국제선 2편의 임시 항공편을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기 좌석은 69만 5천석으로 평소보다 2.6% 늘어납니다. 제주도는 오늘 교육청과 경찰청, 체육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10월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준비상황 보고회를 열고 분야별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체전의 개폐회식 행사는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주제로 연출하고 성화는 제주마와 전기차를 활용해 친환경적인 봉송 행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선수단 등 참가자 항공 예약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선수단 숙소는 이달 말까지 예약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오늘 논평을 내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서귀포시 예래동 버자야 제주 리조트 조성 사업에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버자야 그룹의 토지 재매입을 보증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며 비판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